최근에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아마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서울까지도 실제로 2억 3억씩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지,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서울 새 아파트 상승 멈췄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멈췄다, 또는 하락되고 있다, 또는 대폭락이 시작되었다, 또는 거래 절벽이다, 호가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의 거래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호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고, 실거래 가격들도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 또는 대출의 규제에도 한몫을 크게 했죠. 제가 이제 부동산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20대 초반부터 지금 43살이 된, 이제 44살이 되었네요. 44살이 된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을 경험을 하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많이 오르는 그 시점에는 누구나가 다 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의 입지를 떠나서 핵심적인 입지가 아니라 입지가 좀 나쁜 지역이라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라도 내가 그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주변에 그런 지인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아주 빗발치도록 쏟아집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부동산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는데, 매도자의 우위 시장이 형성이 돼요. 매도자, 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 이 매도자의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너무나 많고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오르는 가격을 보면서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가 생기게 되고, 그 수요 측면에서 그런 심리들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형상을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이제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매도자, 즉 팔려고 하는 사람이 우위가 아니라 매수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위 시장을 형성하게 되겠죠.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싼 가격의 부동산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초이스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이제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면, 부동산에 관심을 정작 가져야 되는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시장을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들이 점점 더 떨어져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되고 8억이 되고 5억까지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지면 실제로 진짜 필요한 무주택자 분들은 무서워서 이 아파트를 사지 못해, 이 주택을 사지 못합니다. 더 떨어질까봐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을 이제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부를 하나 두 개씩 점점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동산의 시장이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계속 왔었던 것 같고,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이 떨어졌었던 2008년도에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기들이 있었죠. 2008년부터 뭐 2012년 13년도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있었는데도 이때 당시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부동산을 사면은 뭐 미쳤다, 부동산 죽었다, 일본 따라간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서울의 새 아파트 상승이 멈췄다고 하죠. 이 기사에서. 물론 팩트적인 부분은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은 뭐 이런 기사를 다루면서 제가 영상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제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시키려고 하는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 아파트가 상승이 멈췄다는 거예요. 서울에, 핵심 지역의 서울에.
그렇다면은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일부 조정이 벌써 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뭐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이제 물량들이, 대구라든가 조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까지도 이 상승세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승세가 지속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상승세가 멈추고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합으로 간다. 그러면 부동산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이제 부동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시장을 떠나겠죠. 왜? 부동산이 이제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나 다주택자분들이 이 부동산들을 매수할 겁니다. 많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세금에 대한 완화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세금적인 측면, 그리고 이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은 부양책을 항상 내놨죠,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서울의 새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이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좀 장기화된다 하면은 그 시간적인 요소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구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다시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기간을 놓치고 또 아파트 청약이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을 때는 청약을 신청해도 안 된다고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당첨이 됐는데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계약을 해야 됩니까?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린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상승 국면에 있을 때랑 하락 국면, 조정 국면에 있을 때랑 사람들의 심리,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못 벌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어떠한 부동산을 선택하고 컨택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할 수 있는지, 나만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타이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상승 국면이 멈춰서 하염없이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어요. 그렇게 폭락할 것 같았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의 집값은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가격의 조정을 받으면서 좀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락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서울의 새 아파트 상승이 멈췄고, 그리고 이 상승세가 1년 2개월여 만에 멈춘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진짜 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은 새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잘 믿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그래프보다 선반영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시장은, 그 심리는, 그리고 거래가 된 클로징 가격, 마지막 가격을 클로징 가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 거래가 된 실제 가격은 국토부에 찍히기 전에 미리 사전에 먼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의 상황이지, 이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예측하고 적용되는 그런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은데, 일단은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경의 기사도 봤으니까 매경의 기사도 하나 볼까요? 매경의 기사를 보면은 이제 2억 3억 뚝뚝 상승 꺾였나 흔들리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보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주요 기사들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지방에서부터 이제 수도권의 외곽들, 수도권,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외곽까지, 서울까지 진입을 한 거죠. 앞서 본 한경의 자료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곽의 지방의 수도권의 외곽에 이런 게 아니라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울의 일단 외곽의 아파트들이 가격을 조정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출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로 거래를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떨어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호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거래된 가격들을 보면은 그러한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자꾸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이제 발표를 한 자료예요.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치면은 이런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그런 실제로 거래된 가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세종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쳐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거래된 가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으니까 실거래가 꼭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개념에서 한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거래가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의 실제 거래 그리고 직전 거래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의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거래가는 1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실제 최근 거래가는 10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정도가 좀 낮게 거래가 된 거죠. 이거는 실거래가예요. 실제 거래가 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 신림 프루지오 1차 같은 경우에도 직전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억 6천만 원인데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1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굉장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겠죠. 물론 이런 실거래 가격을 또 깊숙이 들어가면은 저층일 수도 있고요. 탑층의 거래일 수도 있고요. 특수 거래인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실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서 거래가 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서울의 가격까지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1억 5천만 원에서 이제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광명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14억 7천에서 12억 5천만 원 그리고 경기도 안양 푸른 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2억 4천에서 9억 3천만 원. 뭐 인덕원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죠. 인덕원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를 해본다면 GTX에 대한 그런 호재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금 GTX에 대한 그런 이슈 이외에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형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실거래가의 아파트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의 전망에 따른 자료를 보면은 부동산 114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9,400가구였는데 점차 입주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 물량이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는 2023년 이후가 지나야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청약 물량이라든가 공공재개발 민간 재개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추후에 이러한 입주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나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의 가격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들, 지인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 몰랐어요. 신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실전 많은 전문가 분들도 본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샀던 분들은 운이 좋았다. 단순히 본인이 부동산에 있어서 계속적인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이번 시장에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급등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오른 가격들은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의 시기가 그래도 적정하게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잘 관망하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앞으로의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들하고 제가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실행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과감 없이 진솔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